오늘은 리듬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 그 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점. 이 부점이 무슨 얘기냐면, 음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점 하나, 뭐가 이게 하나 붙은 거예요. 뭐가 하나 붙었다는 게 이제 부점인데, 부점은 이렇게 4분음표 뒤에 점으로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분음표 뒤에도 붙을 수 있고, 8분음표 뒤에도 붙을 수 있고, 음표에 이렇게 다양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부점은 점 8분음표와 그 다음에 16분음표로 되어 있는 부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점에 대한 그 설명을 알아듣기 좀 쉽게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못 봤어요. 저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아주 다방면에 있는 그 음악 선생님들, 뭐 바이올린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뭐 할 거 없이, 뭐 심지어는 저 노래 가르치는 성악 선생님들까지도 다 어떤 그 강의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 부점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쉽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좀 그나마 좀 이해를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 숫자화 해야 된다는 거. 4분음표가 100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얘기했죠. 이거 꽤 전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음표의 길이를 숫자화 해 놓는 게 좋다. 이 부점 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모르시면은 전 영상 보고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8분음표는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반이니까 50이죠? 그 다음에 16분음표는 또 8분음표의 반이니까 25가 되겠죠? 부점을 이해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부점이라는 게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8분음표, 점 8분음표와, 자, 떨어뜨려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지금 같은 건데, 우리가 4분음표를 100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몇이 되겠어요? 8분음표가 50이 되니까 이게 50이고 부점이라고 있는 이 점이 앞에 거의 반이기 때문에 이게 25가 되거든요. 얘가 50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길다고 생각하는 박자가 합이 75가 돼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도 할 수 있는 산수예요, 산수. 그 다음에 16분음표는 우리가 그 100이라는, 4분음표를 100이라는 그 개념으로 놓고 보면 25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 길이를 숫자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75 대 25가 되는 게 부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부점이 잘 살지를 않는 게 대부분의 문제거든요. 부점을 못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점을 연주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연주를 들어보면 이게 안 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경쾌한 리듬을 들리게 하는 게 부점의 주된 목적인데, 그 경쾌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하여튼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쭉쭉 빠지는 느낌이 아니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놓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의 관계가 이 숫자를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그 우리가 그 비율로 놓고 본다면은 얘가 4분의 3이거든요. 4분의 3. 그리고 얘가 4분의 1이에요. 이렇게만 놓고 봐도 이 차이가 커요.
잘 와닿으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 갔는데 75% 세일을 한다더라. 물건을 75% 세일을 하더라. 이거하고 25% 세일을 한다더라. 이거 체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돈도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75% 세일을 하면 우리가 25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25% 세일을 하면 75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숫자로 놓고 보면 차이가 커요. 이 큰 차이를 살리지 못하고 대강 이거를 그냥 부점을 연주를 하시기 때문에 살지를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켜졌나? 켜져 있네. 제가 이거 마이크 키는 거를 깜빡하고 영상을 날려 먹은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러면 참 힘들거든. 진짜 힘들게 찍었는데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골치 아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있다 그러면 부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이렇게 부점이 있는 한 박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앞에는 생각보다 길고 뒤에는 생각보다 짧아요. 예, 일단은 그게 생각을 먼저 그걸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길고 뒤에는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방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가방. 그리고 이 글자를 거꾸로 하면 방가가 돼요. 방가. 가방은 뭐 다 아시는 단어고 방가도 거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인터넷에 처음 이 인터넷 보급되고 이제 채팅 같은 거 막 처음에 막 시작하고 그럴 때 처음에 인사할 때 반가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게 뭐 반갑습니다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신조어처럼 얘기한 건데 가방과 방가를 부점의 이해를 이용하는데 쓰면 좋은데 얘가 가고요. 얘가 방이거든요. 짧은 박이. 그러면은 가가 생각보다 길다고 그랬잖아요. 방은 생각보다 짧고. 그러면은 어떻게 들리냐면 방가 이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방 이렇게 가방이라는 단어로 인식이 돼야 될 게 방가 쪽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방가 옛날에 우리 어떤 우스갯소리 비슷한 걸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런 거 말하면서 이렇게 웃고 그랬잖아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이것도 방가.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점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가방으로 들려요. 방. 근데 부점을 제대로 살리면 가방이라는 말로 요만큼도 안 들리고 방가로 들리기 시작해. 방가. 자, 그러면 이거를 악기로 한번 불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라는 음을 가지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계속 가져가잖아요. 연속적으로 가져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 안 되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잘 안 살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방가로 들린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방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점을 이해시키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역부점으로 접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점이라는 거는 긴 박이 앞으로 있고 짧은 박이 뒤에 있는 형태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처음에 거꾸로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박을 앞에다 두고 16분음표를 앞에다 두고 뒤에 전팔분음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혀지냐면 얘는 빠빠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형태는 역부점이라고 해서 빠빠 짧은 게 앞에 있으니까 빨리 가잖아요. 빠빠
그렇게 되면은 이 부점을 제대로 소화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해 가시죠? 빠빠빠빠빠 어설프게 되는 그 학생들한테 빠빠 여기서 일로 빨리 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빠빠 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빠빠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었는데 부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이거구나라고 감잡기에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빠빠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게 들리면 되는 거야. 빠빠 요것도 빠빠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같죠. 형태는 달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보다 75라는 그 길이가 생각보다 길다는 것과 25라는 게 생각보다 짧다는 것에 감을 잡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렇게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빠빠 요거는 빠빠 가방으로 얘기한다면 반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요나 뭐 팝송 같은 거 할 때 이 부점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연주를 하면 좋으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은 클래식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부점의 길이, 그리고 클래시컬하게 연주해야 되는 정확한 부점에 대한 연주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요나 팝송에는 그렇게 막 75다, 25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되려 정확하게 그렇게 클래식에서 연주하듯이 연주를 하면 가요가 이상해져요. 그 팝송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클래식 할 때는 이걸 아주 칼같이 지키거든요. 그리고 이게 75가 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이것도 25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신경을 쓰고 연주를 하는데, 팝이나 가요 같은 거 연주할 때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이거는 가요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냐? 이거를 아까 75라고 그랬잖아요. 75, 25. 가요는요, 이거를 66 정도로 생각하시고, 얘를 33.3 정도로 생각하세요. 얘를 66.6. 이거 좀 어렵나? 그러면 뒤에 소수점 빼고, 66, 얘를 33. 그러면은 이게 99가 나오잖아요. 거의 100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소수점이 들어가면 99.999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것도 부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정확한 부점에 대한 길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연주를 할 때, 가요에서 연주를 할 때는 이렇게 뭔가 반가 그리고 역부점처럼 뒤로 이렇게 몰리는 듯하게 연주를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이 숫자의 의미로 우리가 음표를 그린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3 있다는 표라고도 하고 셋 있다는 표라고도 하는데, 이 셋 있다는 표가 8분음표 형태로 3개가 있고 이 위에 이렇게 3이라고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가려놓고 보면은 8분 음표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50이에요. 50. 그러면 이거는 15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박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 셋 있다는 표라는 것은 3개를 한 박 안에 넣어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50이 될 수가 없고, 이 길이는 한 개의 길이당 33.3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33이라고 할게요. 33.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길이 있잖아요. 셋 있다는 표 중에 이 3개 중에 2개의 길이가 66이 되잖아요. 이게 두 개 더하니까 66. 그리고 그 중에 2개 말고 나머지 하나가 33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점, 그러니까 가요에서 우리가 부점이라고 눈에 보였을 때 연주하는 게 이런 비율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들린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세디 따옴표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이 템포, 제가 즐겨 쓰는 메트로놈 박자 맞춰주는 메트로놈 앱이거든요. 템포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치면, 물론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지만 플레이스토어에서 템포라고 영어로 치시면은 이게 나오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기 이거 나가볼게요. 나가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제가 손가락으로, 아이고 안 보이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 템포라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앱 다운받는 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실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얘는 기계니까 지금 정확할 거 아니에요. 완전 컴퓨터처럼. 사람이 연주하는 거는 길이가 약간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기계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게 무료 앱이라 이렇게 광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템포를 다운을 받아서 설정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아랫부분 보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띄게요. 좀 촬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영상 찍을 때 편집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리고 좀 진짜 어떤 리얼하잖아요, 이게. 보시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숫자가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게 이제 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리 들리시죠? 80에 대한 템포를 지금 클릭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준을 4분음표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거는 짧게 누르면 1씩 올라가고 길게 누르면 10단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아까 70으로 해놨었는데 70으로 해놓고, 여기 밑에 요 4분음표 표시 있죠? 요거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처음에 설정을 하시냐면 4분음표로 설정을 해놓고 뒤로 가기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예, 4분의 1.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클릭의 강약을 어떻게 줄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거를 지금은 여기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클릭을 하세요. 요거 클릭을 지금 돼 있는데 클릭을 하고 뒤로 가기를 해서 세팅을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여기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들었던 반가라는 그런 느낌의 부점은요, 지금 여기 이거예요. 요 모양 보이시죠? 그러니까 16분음표 4개를 놓고 중간에 2개가 빠지고 앞뒤로 있는 형태가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에서 쓰는 부점이거든요. 요걸 누르고 이렇게 뒤로 가기를 해서 눌러보면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반가로 들리죠? 반가. 자, 그런데 가요에서 우리가 부점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디 따옴표의 이미지에서 앞에 2개, 66과 33 정도의 비율로 연주를 하는 게 조금 더 듣기가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여기 보면은 요게 있어요. 세디 따옴표가 있고, 여기 세디 따옴표 기준이 있고, 밑에 보면은 세디 따옴표 중에 중간에 빠진 게 있죠. 중간음이 빠진 거. 요게 지금 제가 두 번째 설명드렸던 세디 따옴표 중에 2개 하나 길이. 그러니까 66과 33의 비율이 지금 이 비율이에요. 그럼 이거를 한번 들어보면, 이걸로 클릭을 해놓고 지금 똑같은 템포인데 느낌이 다르죠. 자, 다시 한번,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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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이 느낌하고,
자꾸 이걸 누르네. 자, 이걸로 바꿔볼게요. 원래 부점, 클래식에서 쓰는 부점. 자, 느낌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느려서 조금 더 안와닿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100으로 놓고 100. 템포를 100으로 놓고 원래 우리가 원래 부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확한 부점은 이거거든요. 자, 이 기계가 정확하게 내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감을 잡으려면 우리가 연주를 해야 되니까 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 반가. 다시 반가.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실전으로 연주를 할 때는 부점을 만났을 때 가요나 팝에서는 요걸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이를 들어보세요. 자, 이게 세디따는표를 기반으로 한 부점 표현이에요. 좀 더 유연하고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16분음표의 기반으로 한 부점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뒤로 좀 더 붙으면서 강렬한 느낌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악기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기계가 해준 거고 제일 정확하지 뭐 기계가 사람의 기계를 어떻게 따라합니까? 실제로 이제 색소폰 소리로 들려드리면은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써놔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악보대로 지금 이해를 한다 그러면 75대 25니까 이거는 뒤로 붙는 느낌이 확실히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세디따는 표의 길이로 이해를 하고 부점처럼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과는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 제가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이거 짚어가면서 자, 이거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것도 가요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냐? 되긴 돼요. 근데 막상 이제 여러분들 부점 연습이 되셔서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가요가 좀 뭐랄까 좀 너무 클래식하게 되면서 좀 딱딱하게 들려요. 딱딱하게. 그래서 가요나 이렇게 팝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연주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래식을 연주할 때는 이걸 칼같이 지키려고 하고 가요 연주할 때는 또 이렇게 연주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걸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예,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걸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요 같은 거 하실 때는
네, 제가 지금 뭐 잘못 눌러가지고 촬영하다가 끊어졌어요. 다시 녹화 버튼 다시 눌렀어요. 가요 같은 거 하실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연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스케일 연습을 부점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또 중요한 스킬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기술을. 근데 요것도 아이고, 이게 점점 어려워지네. 촬영하는 게. 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게 지금 부점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G 메이저 스케일이거든요. 이게 여기 파샵을 빼먹었네요. G 메이저 스케일인데 부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부점을 넣게 되면은 그 부점을 좀 제대로 좀 살리고 싶다. 오리지널하게 클래시컬한 그런 부점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생각보다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다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맞냐면 이 짧은 것에서 긴 거로 갈 때 빨리 붙어야 돼요. 다, 따다, 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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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가방으로 우리가 발음을 한다 그러면 가, 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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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가, 방, 가, 방, 가, 방, 가, 방 이러니까 부점이 안 사는 거거든요. 살리고 싶으면 가, 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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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요 8분음표가 이제 앞에 계속 있는데 8분음표 길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냐. 물론 길이로 놓고 보면 75가 맞죠. 그렇게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75를 거의 다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경쾌함이 없어지죠. 많이 줄어요, 경쾌함이. 그러니까 이 짧은 박에서 긴 박으로 갈 때 경쾌함을 주기도 하는데 앞에가 75를 꽉 채워버리면은 더 경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버리니까 얘를 75 정도가 아니고 50 정도로 하고 25 정도를 공타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을 50 정도만 연주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쾌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꽉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앞에 18분음표를. 경쾌하게 더 경쾌함을 살리고 싶으면. 그 다음에 아티큘레이션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데 이렇게 지금은 텅잉을 다 한 거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두 개를 한 묶음으로 놓고 봤을 때 앞에 거만 혀를 대고 뒤에 거가 슬러로 붙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 아티큘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꼭 하세요. 요 형태의 아티큘레이션. 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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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하. 아니면은 따라, 따라. 이렇게 인식하셔도 돼요. 따하도 괜찮고, 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 라나, 텅잉이 들어가는 발음이 아니니까. 자, 따하, 따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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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이 좀 되면 템포도 조금씩 당겨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0 정도로 제가 틀어드릴게요. 자, 텅깅 다 해볼게요. 텅깅. 아티큘레이션 없이 텅깅으로.
예, 지금 두 가지로 했죠. 통일 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묶어서 슬로로 묶은 거하고. 자, 그 다음에 꼭 해놓으면 반드시 당장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점의 아티큘레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좀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다 못해요, 처음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발음으로 우리가 써볼게요. 자, 첫 음은 우리가 드라고 혀를 댔어요. 트라고 해도 되는데 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도 지금 드로 혀가 지금 닫혀 있는 거거든. 슬라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르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가까이. 그렇죠? 여기가 지금 첫 음이니까 혀가 닫고, 여기도 슬러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닫고, 여기가 안 닫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드르, 이렇게 돼요. 드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왜 반드시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재즈에서 특히 스윙에서 많이 쓰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아니면 근데 재즈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발음을 진짜 똑같은 부점을 했는데 느낌이 다르죠. 자, 다시 한번. 이 슬러를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두 개씩 묶어서. 그러면은 강박이 이 첫 박에 붙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것처럼 아티큘레이션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드르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좀 연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스윙곡들 이렇게 부점 있는 곡들 보면 뭔가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하는 부분이 이게 제일 크거든요. 이게 자 요거대로 한번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거는 그러니까 강박이 뒤로 붙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강박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장단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거는요, 박수가 거꾸로 되잖아요. 자, 따라. 이거는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강박이 왜 바뀌냐면 혀를 대는 부분이 지금 달라져서 그래요. 혀를 대는 부분이 원래는 혀가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강박으로 인식이 되는데 얘는 혀가 뒤쪽으로 반대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데 가요 중에 이런 형식으로 부점으로 연속되는 곡들이 많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뭐 스윙곡이 뭐 좀 보이긴 보여요. 뭐 일사후퇴 때 비나 내려와 그런 뭐 조영남 선생님 곡 이런 것들은 이런 스윙 리듬이 맞긴 맞는데 그게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뭐 한마디 안에서 부점 나오다가 그냥 깃박으로 가고 그런 형식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이 되면 연주도 그렇고 그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중가요라는 게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재즈로만 놓고 가면은 이게 뭐 연속적으로 16마디, 20마디, 뭐 22마디 계속 드다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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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비밥 같은 거는 정신없어요. 재즈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장르가 비밥은 빠르기도 빠르고 이 프레이즈가 엄청 길어요.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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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생각난 김에 내가 이거 생각이 날지 모르겠다. 옛날에 하던 거라. 여기 앞부분은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면 인더 무드라고 유명한 곡이잖아요. 빅밴드에서 많이 그 연주하는 곡인데 이거를 막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특히 이 클래식만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뭔가 더 재즈처럼 들리고 색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이 아티큘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드다르 다르 다르 드라 드르다 드다르 바르 바르 바라 바르바 르바르 바르 바르 바라 바르바. 그러니까 이것도 인더무드도 그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클래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든 재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 발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연주를 제대로 하더라고. 르바르바르바르브라바르바. 자, 이 모션을 보세요. 르바르바르바르브라바르바. 르바르바르바르브라바르바. 그래서 이 재즈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인더무드 할 때, 전주할 때 보면은 이상한 쪽에 이렇게 액센트가 이상한 쪽으로 들어가요. 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 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 이러면서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려면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려는 어떤 그 방법 중에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처음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발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드다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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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 자, 클래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클래식 기반으로 한 텅깅으로 한다면 이 끝에가 드로 끝나거든요. 텅깅으로 끝나요. 근데 이 발음으로 하면 얘가 르로 끝나. 텅깅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드,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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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방가, 클래식으로 하면은 얘가, 가로 끝나야 되는데 얘 방으로 끝나는 거지. 볼까요? 맞나? 가방가. 가로 끝나는구나. 그거는 해당이 없다.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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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르로 끝나는 거지, 르로. 원래는 이게 그 드 발음으로 텅깅으로 해서 끝나야 될 게, 르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즉, 강박이 거꾸로 된 거거든.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리듬이니까 꼭 반드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하셔야 되겠죠. 물론 천천히. 되면은 또 되면 이 정도 빠르기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웬만한 곡은 다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클래식 발음은 자, 찬송가 할 때 자, 이 발음을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내 몸에 익잖아요.
아까하고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느낌으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 아티큘레이션을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부점에 대한 정리. 부점은 이렇게 하는 부점이 오리지널한 부점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요나 팝을 할 때 부점 표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개념으로 연주를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릴 수 있다. 예. 그리고 원래 부점은 75대 25다. 75대 25가 원래는 맞는 건데 부드럽게 하려면 66대 33, 세디 따름표의 개념으로 하는 게 더 매끄럽게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애들을 먹더라고. 그렇게 보면. 근데 이거 간단하잖아요. 75, 25 숫자로 얘기하면 간단한 거거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00이에요. 이거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음표의 길이를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이 숫자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도 빠르고 더 정교하게 설명도 되고 정교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4분음표는 100이다.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제가 보질 못했어. 왜냐면은 이건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레슨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쉽게 시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이거는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4분음표 100, 8분음표 50 이 생각을 딱 심어주니까 그때부터는 리듬을 이해하는 게 이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이거는 진짜 이건 제가 상 받아야 돼. 이거 어디 특허를 내든지 별거 아니지만. 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다 특허 낸 것들 보면은 뭐 대단한 것들도 있는데 별거 아닌데 먼저 생각해낸 사람이 특허 내는 거거든. 그래서 저도 이것도 특허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클래식한 거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가요 같은 걸 할 때 부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그 정도면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제 이제 4월달 연주 스케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던 이제 스케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던 영상 후반부에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근데 단 3월 30일에 있을 노원 당현천 분수공원에서 있을 연주는 4시로 결정이 됐어요. 오후 4시로. 근데 4월 중에 있을 전국 프로듀 아파트에서 있을 그 연주는 아직까지 오늘까지 시간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가결은 됐어. 4시로 가결됐어요. 그것도 4시로. 근데 그게 보통 1시간, 그러니까 4시면 3시까지는 그 프로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시까지는 통제를 시켜요. 무대에 못 올라오게. 왜냐면 그때 리허설 막 진행되고 악기들이 막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딱 펜스를 쳐서 이렇게 통제를 시키는데 보통 1시간 전쯤에 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리 잡고 앉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한 5분 전에 오시고 이러면은 벌써 그때 자리 없어요. 네,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3월 30일에 있을 노원에서 있을 연주도요. 제가 거기서 똑같은 컨셉의 연주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아도 한 5,000명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야외긴 해도 이렇게 어디 광장처럼 그렇게 확 넓은 데가 아니고 우리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렇게 해놓는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냇물 하나 흐르고. 이제 그런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5,000명이 모여도 꽉 차거든. 거기는 막 1시간 전쯤 되면 벌써 막 자리가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지금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중교통이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주차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좀 한 1시간 전쯤은 좀 오셔야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보실 만한 자리를 그래도 좀 이렇게 맞지 않을까. 그게 이제 티켓 파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오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부점 공부했습니다. 부점 제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보세요. 클래식한 부점, 그 다음에 가요에서 쓸 부드러운 부점. 이 정도면은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